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6이고 작년에 학창시절부터 오래 만난 동갑내기 남자친구와 결혼을 접은 싱글 여자입니다. 파혼이라는 게 나름 저에게는 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헤어진 전 남자친구와 대학교 시절부터 꽤나 오랜 시간을 사귀었거든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결혼식에 가면 다들 축하한다는 말을 하시죠? 저는 파혼한 이후에는 남의 결혼식에 가면 축하한다는 말이 선뜻 나오지가 않게 변했습니다. 그냥 웃고 손 잡아주며 잘 살라는 말만 건네요. 그래서인지 파혼하고 난 후에는 결혼의 이미지라는 것이 남들이 생각하는 신혼 몇 년간의 달콤한 이미지가 아닌 5, 60년이라는 긴 시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긴 결혼 생활 전체를 놓고 생각하면 결혼은 그다지 축복받을 일도 아니더라고요. 평생 공주처럼 떠받들어지고 산 아내들도 나중에는 시부모 병시중이든 남편 병시중을 몇 년 들더군요. 왜 예전 결혼하신 분들 사연 들어보면 시부모 시집살이보다 병수 바른 시절이 가장 힘들다 하죠. 그게 아니면 내가 아플 수도 있고요. 아내가 아플 때 시부모가 며느리 병수바라고 남편이 아내 병수바라는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게 결혼인데. 결혼할 때 부케 던지면서 신부 얼굴에 웃음꽃이 만개하는 거 보면 씁쓸하고요. 결혼 안 한 미혼녀들한테 왜 결혼을 안 하냐 빨리 해라 소리 들으면 꼭 사기꾼 같더라고요. 결혼 그게 뭐 좋은 거라고요. 제가 너무 시니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결혼할 뻔했던 예비 시댁이었어요. 저는 어찌 보면 이제는 결혼 정년기는 지난 나이라 할 수 있죠. 남자친구는 사귀는 동안은 저한테 정말 잘해줬고 서로 많이 좋아했어요. 그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 준비하면서 자기 엄마가 저에게 하는 거 보더니 갈팡질팡하더라고요. 연애할 때 제가 헌신한 거 다 갚겠다고 하더니만 막상 결혼하면서 계산적으로 변하고 제가 버는 돈 친정엄마에게 들어가는 거 아까워하는 거 보면서 솔직히 그때부터 이 결혼은 날샜구나 싶었던 게 사실입니다. 한 가지 기억나는 일이 있는데 처음에 자기 식구들과 인사하자고 했을 때 저에게 남자친구에게 미리 들었던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직접 만나본 시어머니와는 너무 달랐다는 겁니다. 남자친구가 말하길 자기 엄마는 자식들을 굉장히 동의심 강하게 키우려고 애쓰신 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식 결혼할 때도 간섭 안 하실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랑 너랑 적어도 결혼 준비하면서 부딪힐 일은 없을 거야. 우리 어머니가 예전부터 나한테 그러셨거든. 공부까지는 시켜주지만 돈 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결혼도 나 알아서 가라고 하셨어. 그래서 걱정이다. 나도 돈 많이 못 모아서 장가를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너한테 진짜 미안한데 진짜로 안 도와주시면 어쩌냐?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지. 많이 도와주시면서 바라는 거 많으신 것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결혼 준비 완벽하게 하고 결혼하는 사람 없으니까 서로 부족한 거 채워가며 하면 되니 나한테 미안할 거 없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자기가 모아둔 돈이 별로 없는데 오빠 부모님 쪽에선 한 푼도 안 대주신다고 옛날부터 말해오셨다며 걱정하길래 솔직히 저는 혼자 계신 엄마를 나중에 모시고 살거나 가까이 살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시댁 도움받지 않는 게 오히려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집 제외하고 다른 결혼 비용은 절반씩 부담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설마 하니 직장 생활 몇 년 동안 몇 천만 원은 모아놨겠다 생각했어요. 남자친구는 사실 가정 형편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장남이었는데요. 집에서 나름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란 아들이었습니다. 여동생 하나 있는 건 상대적으로 시부모님이 투자를 많이 안 했다고 해요. 장남이 잘 돼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들이라 아들에게만은 없는 형편에도 공부시키고 나름 할 거 다 하게 해줬다고 들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대학교 졸업하고 임용고시 딱 1년 준비 후 합격해 지금 서울 소재 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 중입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학생 때 만나 연애를 했고 저는 약사예요. 제가 먼저 자리를 잡으면서 그 사람이 교사 임용 시험 준비하는 동안에 나름의 내졸합시고 애를 많이 쓴 건 다름 아닌 저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공부하면서 돈 없을 때 거의 데이트 비용과 남자친구 궁색한 처지를 많이 도와줬어요. 아마 남자친구가 취준생인데 내가 돈을 벌고 있다면 누구든 저 정도는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저에게 많이 고마워하기도 했고요. 자기 말로는 자기 엄마도 제가 아들에게 잘한 걸 다 알고 있고 고마워한다고도 들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 처음 만날 때 긴장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남자친구 말 믿고 좋은 분일 거라고 생각했죠. 당연한 말이지만 시댁 첫인사 때 바로 파혼을 고민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결혼까지 할 줄은 몰랐다는 말을 하시긴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원래 의리가 참 좋긴 해. 너랑 오래 사귀는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진짜로 결혼까지 할 줄은 몰랐다. 너는 남편과 말하는 참 잘 골랐구나. 내 아들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잖니? 평생 직장에. 여자한테도 잘하는 녀석이니 아마 너 속 썩고 살지는 않을 거야. 아들한테 듣자니 너는 약사라지? 월급쟁이 약사는 요즘 얼마나 받니? 그래도 둘이 벌면 금방 돈 모아서 자리 잡겠구나. 엄마, 월급쟁이 약사 아니라니까요. 주연이 약국 직접 차려서 하는 거예요. 알고만 계시라고 약사라고 말씀드린 건데 저 민망하게 무슨 월급 얘기를 꺼내고 그러세요. 어머나, 내가 너무 지금 주책 맞은 말을 한 거니? 나는 그냥 약사라길래 어디 약국에서 월급쟁이 약사하는 줄 알았지. 그래도 전문직이니 돈은 많이 벌겠구나 했다만 약국까지 직접 차렸는 줄은 몰랐다. 그래봤자 허울만 좋죠 뭐. 약국 차릴 때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요. 저 아직도 대출금 열심히 갚고 있는걸요. 그러니? 하긴 요즘은 약국도 거저 차리는 게 아니니 돈이 많이 들었겠구나. 결혼할 때는 대출 있으면 안 되는데. 그건 다 갖고 결혼할 거지? 시가 식구들 앞이니 잘난 척하지 않고 최대한 겸손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대출 있다는 말에 어머니가 정색하시면서 다 갚고 결혼할 거냐는 말에 제가 당황스러워하자 남자친구가 끼어들어 마무리를 했습니다. 엄마,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 신경 쓰지 말라니? 아들이 처음에 결혼해서 마누라 빚을 깊이 갚아야 한다는데 어떻게 신경이 안 쓰여? 대강 대출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려줄 수 있니? 월 수입도 정확히 알려주면 내가 신경이 덜 쓰일 것 같구나.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 결혼 전에는 확인하고 넘어갈 일이잖아. 확인을 해도 내가 하는 거지 엄마가 왜 그런 걸 묻고 그러세요? 그만하세요, 엄마. 주연이 불편해하잖아요. 그래? 혹시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구나. 나도 우리 아들이 장남의 첫 결혼이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그래. 어쨌든 요즘은 의사고 약사라고 해서 돈 잘 버는 세상도 아니라며. 다들 빚잔 차다가 막 나가는 사람들도 여러 봤어. 그게 빚 좋은 개살구가 아니면 뭐겠냐? 적게 벌어도 평생 꾸준하게 버는 교사나 공무원이 그래서 최고라는 거야. 저는 어머니 말에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하는 말에 굳이 토를 달거나 대답하지는 않았어요. 첫인사 때 인사간 예비 며느리 입장에서는 솔직히 당황스러웠던 게 사실이긴 합니다. 남자친구가 아마 저 점수 딴다고 만나기 전에 시부모님께 이런저런 자랑을 많이 해놓은 듯 했습니다. 사실 남자친구가 교사라는 안정적인 직업이긴 하지만 직장만 놓고 보면 약사인 제가 훨씬 조건은 좋았어요. 솔직히 수입도 비교가 안 되었고요. 지금 친정이 살만한 건 엄마가 부동산으로 꽤나 수완이 좋으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 몇 년간 수입이 많아지고 남동생도 돈을 벌기도 했지만 몇 년 전 부동산 경기 좋을 때 분양받은 아파트 사고 팔고 하면서
엄마가 수익을 많이 냈어요. 약국 개업하고 수입이 좋아서 대출도 많이 갚은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도 친정이 처음부터 잘 살아서 덕받다고 할 수는 없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제가 남들 다 부러워한다는 약사이긴 해도 겉보기만 좋을 뿐 저도 힘들게 대학 마치고 30 넘어서야 빛을 본 겁니다. 엄마가 정말 6년간 저 학비 대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졸업하고 가게 경제에 보탬을 주기 위해서 일을 쉬지 않고 한 덕에 결혼도 많이 늦은 거고요. 사실 한참 자식들에게 돈 들어가는 시기에 친정아빠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엄마가 정말 힘들게 저랑 제 남동생 뒷바라지를 하셨어요. 바로 약국을 차릴 만큼 집이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아서 졸업하고 나서는 바로 대기업 생활건강제품 연구원으로 근무했었어요. 그런데 몸과 건강을 갈아 넣어가며 일하는 직장 생활에 질려 과감히 퇴직했거든요. 그리고 약국을 개업했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친정엄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친정엄마가 저 약국 차릴 때 무리하시면서 평생 알뜰하게 모아놓은 적금 다 해지하시고 있는 돈 다 털어서 도와주신 덕분에 이래저래 개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엄마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내가 버는 돈에서 절반은 무조건 엄마 가져다 드릴 거라고요. 엄마는 평생 저랑 동생 뒷바라지 하시다가 있는 돈 다 장녀인 저에게 털어넣으셨는데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남자친구와 오래 연애를 하긴 했지만 결혼이 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엄마가 편하게 사시고 동생이 자기 밥벌이 하는 거 보고 결혼할 거라는 생각을 는 은연중에 하고 살았어요. 20대 후반과 30 초반에 정말 열심히 산 끝에 엄마가 부동산 투자로 돈도 벌고 저도 살만해지고 나니 35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저희 친정엄마도 결혼을 재촉하긴 하셨습니다. 우리 친정엄마는 사위에게 대단한 욕심을 부리지 않으셨고 늘 저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엄마가 네 아빠랑 살면서 힘들었던 거 봐서 알지? 남자 돈 잘 벌고 능력 있다고 다 좋은 거 아니다. 그저 여자한테 다정하고 시부모님 좋기만 하면 무난하게 사는 거야. 네 남자친구 보니 여자한테 큰소리칠 성격은 아니던데 성실하고 착하고 부모한테 안 기대도 될 정도로 밥벌이하고 있으니 더 바랄 것도 없어. 제일 중요한 건 너한테 잘하는 거, 엄마는 그거면 된다. 엄마, 요즘에는 남자들이 여자한테 함부로 하면 장가 못 가는 세상이야. 조건 따져가면서 결혼해도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똑똑하다는 말 듣는다니까? 엄마가 사위 욕심이 너무 없네. 근데 사위감은 마음에 들어도 시부모님 이상하면 엄마 나 결혼 못하게 할 거야? 그러자 엄마가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말할 것도 없지. 김서방 봐서는 그럴 리 없지만 만약에 시부모 자리 이상하다 싶으면 너 혼자 늙어 죽는 한이 있어도 시집 안 보낸다. 엄마가 겪고 살았으니 잘 알아. 그래도 설마 하니 우리 딸 정도 되는 사람이 시집 간다는데 시댁에서 옛날처럼 며느리한테 나쁘게 해야 하겠니? 엄마는 어지간하면 더 나이 들기 전에 우리 딸도 시집가서 자리 잡고 사는 거 보고 싶어. 예전에 시집가지 말고 혼자 살라는 말은 엄마도 너무 살기 힘들다 보니 홧김에 한 소리야. 세상에 어느 엄마가 딸내미 노처녀로 늙는 거 보고 싶어 하겠어? 엄마는 제가 결혼하겠다는 예비사위의 시부모님이 절대 이상할 리 없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상한 집안이면 절대로 시집 안 보내겠다고 하시면서도 딸이 혼자 늙어가는 거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친정엄마가 저리 말씀하신 건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친정엄마가 제 기준 만만치 않은 시집살이를 하신 분이에요. 저는 엄마가 저희 친할아버지 할머니 삼시세끼 차리고 늙어 병 시중까지 들었던 거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만한가 싶었더니 아빠가 아프셨고 아빠 돌아가실 때까지 엄마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아빠는 그 당시에 엄마 편을 들어주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제 기억에는 그랬어요. 집안 형편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엄마랑 아빠는 주로 할머니 때문에 많이 싸우셨어요.
은연중에 저도 나중에 절대 시어머니 고약한 집에는 시집가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고, 엄마는 힘드실 때 꼭 신세한탄하듯이 저에게 시집가지 말고 능력 갖추고 혼자 살라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저는 엄마의 헌신적인 뒷바라지와 저의 총명함으로 약사가 된 거고, 거의 자수성가로 집안을 살만하게 만들어 놓은 셈이었죠. 남동생 역시 군대 다녀와 학교 졸업하고 바로 증권회사 취직하고 나니까 엄마는 그제야 마음이 놓이시는지 결혼하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제가 시댁 형편이 안 좋아 결혼을 망설이는 줄 알고 집까지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동생 결혼할 때는 저에게 보태라고 하시면서 동생 장가갈 때 해주려고 한 집을 저에게 명의 이전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엄마는 사위를 믿으셨고 더 바라는 것도 없으셨습니다. 약사에다 뭐 하나 빠질 거 없는 딸이 좋은 사람 만나 가정을 꾸리고 살기 바라셨을 겁니다. 솔직한 심정은 이제 돈도 어느 정도 벌고 엄마도 집도 있고 차 있고 맘 편히 사시니까 좀 더 엄마랑 같이 살면서 여행도 같이 다니고 돈으로도 풍족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엄마와 마찬가지로 남자친구 집안에서도 결혼을 재촉하셨어요. 제가 약국 개업하고 나서 슬금슬금 한번 얼굴 보자는 소리는 남자친구 통해 여러 번 듣긴 했습니다. 계속 미루다 34 되던 해에 저도 결혼하겠다 마음 먹고 양가 인사도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어머니가 버는 돈이니 대출 운운하신 게 썩 유쾌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시아버지는 좋으신 분 같더라고요. 어머니가 혹시 말실수할까 봐 옆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시는 건 물론 남자친구 말에 계속 맞장구 치시면서 저를 곤란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시긴 했습니다. 어쨌든 남자 쪽보다는 제가 더 큰 소리 칠 수 있는 상황임에는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꾸만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인사드리고 대강 결혼 시기와 상견례 날을 잡았는데요.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집을 해오겠다는 걸 남자친구에게 전해 듣고는 큰 고민을 덜은 눈치였습니다. 한 번은 할 말이 있다고 부르신 적이 있었는데 저에게 이러시더라고요. 네가 집을 해온다니까 내가 아주 마음이 놓이지 뭐냐. 아들 덕은 크게 못 봤다만 그래도 잘난 아들 덕에 며느리 덕을 이리 보는구나 싶어 말이야. 근데 너 엄마가 해주신다는 집은 동네가 어디라니? 우리 아들 출퇴근은 편해야 할 텐데. 대충 어딘지 알려주면 내가 미리 그 동네 좀 가보려고 해. 네 집에는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지? 이거 물어보려고 너 좀 보자고 했다. 아, 어머니, 그 집에 지금 세입자가 있어서 아직 들어가서 보지는 못해요. 저희 결혼 3달 전까지 계약 기간이고 엄마가 비워달라고 했다니까 그때 가서 보셔야 할 거예요. 그래? 대충 구조를 봐야 너희 살림이니 뭐니 정할 텐데. 일단 알았다. 정 궁금하면 그 동네 부동산 가서 물어보지 뭐. 어쨌든 상견례 빨리 하고 결혼식 전에 미리미리 살림도 들여놓았으면 좋겠구나. 혼인신고도 해버리지 뭐. 너도 그게 좋지? 네? 혼인신고요? 그건 나중에 정은 씨랑 상의해볼게요. 어머니, 집에 살림 들이는 문제는 몰라도 혼인신고는 지금 고민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어차피 할 거 미리 해서 나쁠 게 뭐 있어. 그리고 살림 보러 갈 때는 정은이 안목 없으니까 꼭 나랑 같이 가는 걸로 하자. 알았지? 시어머니는 제가 집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는 남자친구에게 결혼을 더 재촉하셨습니다. 심지어 제 명의 집에 미리 가보겠다는 말까지 하시면서 아들이 사는 신혼집을 궁금해하셨어요. 살림도 같이 보러 가자고 하셨고요. 게다가 혼인신고까지 미리 하라니요. 너무 결혼을 재촉하시니 기분이 뭔가 이상할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약국 개업하고 형편이 나아지는 걸 남자친구도 쭉 봐왔던지라 결혼을 재촉한 이유도 있을 테지만 집까지 해온다고 하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게 웬 떡이냐 했겠죠. 그런데요. 막상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일단 남자친구는 결혼할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교사 월급이 다들 아시겠지만 그리 많은 편은 아니에요. 저는 남자가 꼭 집을 헤어야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둘이 부모님 손 안 벌리더라도 남자가 너무 여자 쪽에만 기대어야 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본인도 어느 정도 할 건 해와야죠. 제가 집을 해간다고 하면 살림이나 혼수 등등 다른 결혼 비용은 남자 쪽에서 당연히 부담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본인이 결혼하자고 먼저 말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겠거니 했는데 막상 경제적인 부분 오픈해보니 놀랄 정도였어요. 저는 남자친구가 생각보다 돈이 없어서 놀랐는데 남자친구는 또 다른 면으로 저에게 놀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대출을 많이 갚았다는 걸 알고 1차로 좋아했죠. 수입을 보고 2차로 놀라더라고요. 둘이 수입을 오픈해보니까 보니 제가 남자친구보다 적을 때는 3배, 많을 때는 5배를 벌더군요. 야, 이래서 너도 나도 자영업을 하는 건가? 나는 주연이가 이렇게나 돈 많이 버는 줄 몰랐네. 그래서 너 죽기 살기로 장모님이 돈 떨어서 약국 차려주신 거구나. 이제는 이해가 간다. 이러니 몇 년 만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다 한 거네. 나는 자격지심 같은 거 절대 없는 거 알지? 너 이만큼 버니까 결혼하면 내가 더 잘해야겠네. 능력 있는 와이프 덕 보고 사는 거 좋다며 알아서 잘하겠다고 하니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얘기를 꺼내자 남자친구 얼굴이 갑자기 변하더라고요. 근데 내 수입에서 절반은 우리 엄마 드리고 있어. 엄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약국 차려주셨는데 나는 이 정도 드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 게다가 우리 집까지 해주셨잖아. 나는 그거 꽁으로 받아먹을 생각 없어. 엄마한테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 내가 버는 돈에서 그만큼 드려도 나 사는 데는 지장 없기도 하고 결혼해서도 엄마는 혼자 계시니까 계속 드릴 생각이야. 내가 학생 때부터 어찌 생활했는지 아니까 자기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해. 장모님께 수입 절반을 드린다고? 그럼 대체 그게 얼마야?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다 쳐도 결혼한 다음에는 좀 그렇다. 주연이 네가 장모님 집도 다시 해드렸고 약국 차릴 때 보태주신 돈 그만하면 다 갚은 거 아니야?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린다고 해도 내가 별말 안 할 텐데 수입의 50%는 좀 심하지 않아? 저리 말을 하는데 순간 저도 기분이 확 나빠지더라고요. 절반을 드려도 제가 버는 돈이 남자친구보다 많은 데다 결혼할 때 집까지 해가는 사람이 저인데 저걸 싫은 티를 내나 싶었습니다. 싫으면 결혼 못하는 거지. 자기도 알겠지만 나 결혼에 그리 목매지 않아. 우리 엄마 나 때문에 평생 모은 돈 다 보태셨고 지금 몸 아프셔서 일도 못 하시는데 결혼하면 엄마한테 푼돈을 드리라는 거야? 제가 예민하게 반응하자 남자친구가 펄쩍 뛰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은 우리 엄마가 안 그래도 말씀하시더라고. 처음에는 너 나이도 많고 그래서 결혼 안 내키셨대. 근데 내가 너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한 줄 알아? 약사에다 돈 잘 벌고 집까지 있다고 해서 겨우 엄마도 마음 내려놓으신 거야. 결혼하면 우리한테 생활비 얼마 줄 거냐고 그러시는데 그렇잖아. 장모님은 50% 드리는데 우리 부모님은 더 적게 드려? 그건 경우가 아니라고 봐. 나는 장남이잖아. 우리 부모님한테도 결혼하면 용돈 드리고 싶단 말이야. 누가 드리지 말래? 자기 버는 돈으로 드려. 대신 우리 둘이 버는 돈 각자 관리하자. 생활비 반반 부담하고 부수적인 것도 모두 정확하게 하면서 돈 관리하면 되겠네. 요새 맞벌이하는 부부들은 그렇게도 많이 하고 부모님 돈 드리는 부분은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 편할지도 모르겠다. 그랬더니만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요. 남자친구 돈 각자 관리하는 건 부부 사이에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라고 하더군요. 그럼 왜 결혼을 하냐고. 결혼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네 거 내 거 없는 거라고 못을 박네요. 솔직히 어이가 없더라고요. 우리 엄마에게 내가 버는 돈으로 용돈 주는 건 싫어하면서 내 돈은 자기 돈이고 자기 돈은 내 돈이라니요. 그러면서 장모님은 형편도 자기 집보다 좋은데 저 버는 돈에서 절반 드리는 것을 이해가 안 간다고 하는 겁니다. 남자친구 말을 듣고 나니까
저는 더 열이 뻗치더라고요. 내가 버는 돈으로 그럼 자기 부모님 용돈을 더 드려야 하는 경우가 맞다는 거야? 그런 게 경우라고 하면 나 이 결혼 안 할래. 그냥 결혼하지 말까 봐. 우리 이렇게 치사하게 의견이 안 맞는 거면 결혼 다시 생각하는 게 좋겠다. 아이 참, 너는 왜 그리 극단적이야? 내가 언제 우리 부모님 너 버는 돈으로 드리재? 그냥 비율은 맞춰서 드리는 게 경우라는 거지. 아무튼 알았어. 네 생각이 그렇다는데 내가 무슨 권리로 싫다고 하겠냐? 알았으니까 제발 결혼 안 하겠다는 말 하지 말어. 나 진짜 가슴 떨어진다.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서로 만난 시간이 10년 세월인데 지금 헤어진다는 거 진짜 서로한테 손해야. 제발 우리 그러지는 말자. 10년이 아니라 20년을 만났어도 아닌 건 아닌 거지. 나 안 그래도 막상 결혼 준비하면서 너무 심란한 거 몰라? 나 자꾸 결혼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말은 하지 말아줘. 그날 남자친구와 다투고 나서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 좋지 않은 게 아니라 더러웠어요. 이 결혼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네요. 저는 남자친구 입에서 설마 아니 제가 엄마 드리는 돈을 걸고 넘어지는 말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원래 결혼 준비하다가 많이 싸우기도 하고 결혼할까 말까 고민을 한다고는 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남자친구가 더 경우가 없는 거 아닌가요? 저는 제 주변 결혼하는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 결혼하는 거 굳이 남자친구에게 쟤는 저렇더라 하며 비교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날 다투고 나서 남자친구가 전화로 사과는 했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찝찝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싸우고 들어왔는데 제 표정이 심상치 않자 엄마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상태에서 상견례를 하는 건 아니다 싶어서 엄마에게 상견례를 미룰지도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는 제 말 한마디에 뭔가를 눈치채셨는지 더 이상 다른 건 묻지 않으셨어요. 대신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원래 결혼 전날까지도 여자는 이 결혼이 맞나 고민을 하기 마련이야. 그런데 도저히 이해 못할 걸 참으면서까지 결혼할 필요는 없어. 엄마가 너 결혼하라고 한 건 너 행복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한 거지. 만에 하나 그런 게 아니라면 때려치워도 엄마는 아무 상관없다. 저 결혼 늦을까 봐 걱정하시면서 예비사위랑 결혼 빨리 하라고 하시던 엄마도 제가 고민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저렇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바로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할 말이 있으니 만나자면서요. 상견례 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저는 남자친구를 다시 보게 되면서 결혼 자체를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아예 제 생각에 쐐기를 박는 사건이 그날 예비시모를 만난 날 생겼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가는데 어쩐지 저 보시는 표정이 결혼 날짜 잡자고 얘기하실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뭔가 잔뜩 화가 나신 듯 했는데 저는 왠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서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밥 먹기도 전에 저한테 대뜸 하시는 말씀이 이랬어요. 예, 오늘 보자고 한 거 내가 좋은 소리 하려고 부른 거 아니니까 기분 나빠도 새겨들어. 결혼하기 전에 분명히 해두고 넘어가야 나중에 뒤탈이 없을 것 같아서 보자고 했어. 상견례 전에 할 말이 있기도 하고 말이다.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너 말이야. 우리 아들이 너보다 돈 못 벌고 가진 거 없다고 은근히 깔보는 거 나는 못 본다. 내가 정훈이한테 어제 아주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정훈 씨를 왜 깔보겠어요, 어머니? 깔보지 않고서야 네가 돈 좀 벌고 집 좀 산답시고 버는 돈 대부분 엄마한테 준다는 말이 나오겠니? 결혼하면 둘이 버는 돈은 둘이 공동재산으로 관리하는 법이야. 네가 남편보다 돈 더 번다고 마음대로 가정경제를 마음대로 하면 대체 우리 아들이 가장으로서 면이 서겠니? 아휴, 내가 정훈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가 막히든지. 저 역시 남자친구가 어머니에게 제 사정을 시시콜콜 말했다는 사실을 알고 기분이 상해버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그 문제는 어머니가 저에게 뭐라고 하실 일은 아니에요. 그건 결혼 전에 친정에 제가 했던 일이고요.
저한테 무슨 말이 듣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내가 설마 아니? 네 친정엄마 돈 주지 말라고 만나자고 했겠니? 예비 시모는 저리 말하면서 슬쩍 자기 아들을 쳐다보더라고요. 둘이 눈짓 주고받는 거 보면서 알았습니다. 이 두 사람 나 만나기 전에 뭔가 작당을 했구나 싶었죠. 그래서 일단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어보자 싶었죠. 어쨌든 네가 버는 돈의 절반을 네 친정에 준다고 우리까지 똑같이 달라 그럴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너희 부부 경제 사정도 있으니 말이야. 그래서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차라리 네가 집 해오는 김에 혼수까지 전부 해서 오면 계산이 맞지 싶다. 그리고 예단도 내가 안 받으려고 했다만 그게 또 하나 있는 아들 장가 보내면서 경우가 아니라더라. 난데없이 계산 운운하면서 저에게 신혼집에 들어가는 혼수까지 맞춰오라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단 얘기까지 꺼내며 반상기, 운수저, 명품백, 사돈의 팔촌까지 목록을 주르르 읽으시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던 저는 일단 다시 한번 어머니 뜻을 알기 위해 되물었습니다. 제가 지불하면 혼수는 정훈 씨가 하기로 한 거 아니었나요? 근데 갑자기 계산이라는 말씀을 하시니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어머니, 게다가 예단은 진작에 안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러시는 것도 황당하고요. 정 그러시면 예물 저도 해주세요. 결혼 예물은 일생 한 번뿐인데 정훈 씨 형편 생각해서 안 하겠다고 한 거 아시잖아요.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시면 저도 받을 건 받아야겠네요. 그랬더니 저더러 머리가 영 안 굴러간다는 말씀을 하시며 이러시대요. 그 좋은 머리로 이해가 안 가면 어쩌냐? 네가 지금 나한테 예물을 해달라는 말이 나와? 아휴, 답답해. 못 알아들으니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 알아듣게 얘기해주마. 너 결혼하면 집 해준 값이랍시고 네 친정엄마한테 매달 버는 돈의 절반을 드리기로 했다며. 네가 우리한테 친정엄마 돈 주는 만큼 용돈을 안 주더라도 이해할 테니까 대신 혼수 해오고 예단도 챙기라는 거야. 나는 아들 장가 보내고 덕 보는 것도 없고 니들한테 용돈을 그만큼 받는 것도 아닌데 아들 장가 보내면서 바리바리 혼수를 해줘야겠니? 너한테 받는 거 하나도 없이 그건 아니지 싶다. 친정엄마한테 버는 돈 절반을 줄 만큼 여유로운 네가 해오라는 거다. 우리 아들은 모은 돈이 너만큼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돈 다 털어서 신혼집에 살림을 들일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이래야 계산이 맞지. 나는 너한테 아들을 주는 거잖아. 어머니, 집도 제가 해가는데 솔직히 과하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해주시면서 집에 혼수에 예단까지 해오라뇨? 너 돈 잘 벌고 친정엄마 먹고 살만한데 작년 시집 보내면서 그 정도도 못 해주니? 그제야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희한한 계산법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니, 무슨 말인지 이해만 했을 뿐 납득은 가지 않았습니다. 예비 시모는 절 무슨 로또로 생각하셨나 봅니다. 제가 집을 해온다는 걸 처음에는 고맙게 생각하시는 듯 했지만 제가 능력 있고 친정이 살만하니 이미 잘난 아들을 주는데 어느새 그건 당연한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제가 친정엄마 드리는 용돈을 가지고 이상한 계산법을 들이대며 혼수까지 해오라는 거였죠.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는 이 결혼은 파국이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습니다. 저는 가운데서 눈치만 보고 있는 남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말이야. 혹시 정훈 씨한테 다 전해들은 사실 맞는 거지? 참 대단하다. 나랑 싸우고 화해하고 끝인 줄 알았더니만 그걸 쪼르르 자기 엄마한테 말하고 내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듣게? 그러자 남자친구는 다급하게 저의 입막음을 하듯 말했습니다. 주연아, 어처구니 없다니. 우리 엄마가 서운하셨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 우리 엄마는 미래의 권리를 포기하시면서 나름 합리적인 조건으로 얘기하신 거야. 우리 신혼집 혼수라고 해봤자 비싸게 안 하면 3천만 원으로 충분히 사고도 남는 건데 솔직히 그 돈이면 장모님 드리는 돈에 비해 귀여운 수준 아니야? 우리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하자. 그럼 우리 결혼 아무 문제 없을 거고 엄마도 이제 일절 말씀 안 하신대.
순간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더군요. 무슨 이런 도둑놈 심보를 가진 인간들이 있나 싶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이런 면이 있다고는 꿈에도 몰랐어요. 정말 결혼이라는 것이 사람의 새로운 면을 보게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하도 기가 막혀 피식 웃었는데요. 한술 더 떠 예비 시모가 이러는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싼 걸로만 사면 못 써. 가전제품은 어느 정도 고급 라인으로 맞춰야 오래 쓰는 법이야. 가구도 조립가구 같은 거 쓰지 말고 백화점 가서 골라. 예전에 말한 거 기억하지? 혼수 장만할 때 내가 같이 가서 골라줄 테니 그리 알아. 어쨌든 내 뜻은 알아들었지? 오늘 당장 가서 네 친정엄마한테도 말씀드리고 상의해보렴. 두 모자가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 보며 내가 왜 이런 말을 듣고 있어야 하나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단칼에 싫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 대답은 듣지도 않으시고 너무 설레발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혼수까지 해오겠다고 한 적 없는데요. 이런 결혼을 제가 굳이 왜 해야 하나 싶네요. 오늘 만난 김에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저 이 결혼 안 하려고요. 저 결혼 안 할 거니까 혼수고 집이고 나발이고 다 없던 걸로 하시죠. 그러자 당연히 예비 시모와 남자친구가 놀란 표정을 짓더니만 그것도 잠시뿐 그 인간 엄마가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너 지금 건방지게 예비 시어머니 앞에서 결혼 안 하겠다고 협박하는 거니? 혼수 해오기 싫으면 싫다고 하지 아예 결혼을 없겠다 이거야?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내가 미안하다고 물을 줄 알았어? 너 아주 보통이 아니구나. 이런 말 꺼내기 힘든 집이면 아예 하지도 않아. 근데 너 친정엄마가 먹고 살만하고 너도 우리 아들에 비하면 떼돈 버는 수준 아니냐. 아주 있는 것들이 더하네. 아주 있는 것들이 더해. 나도 이 결혼 못 시키겠다. 네가 결혼 안 하겠다고 나온다고 나 그거 무서워할 사람 아니야. 막말로 네가 나이가 어리기라니 인물이 특출나기라니 그 똑똑한 머리로 약사 일하면서 집안 일으킨 게 다잖아. 어디 네 맘대로 해봐라. 우리 아들은 너 아니어도 좋은 혼처 많아. 그 인간 엄마 하는 말을 듣자니 그동안 저를 어찌 생각하는지 딱 알겠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저에 비해 한참 아깝지만 결혼시키는 이유도 알았고요. 결혼하지 말라는데 굳이 제가 더 할 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 싶어 할 말이나 하자 결심한 저는 확 내질러 버렸습니다. 있는 것들이 더하다고요? 아줌마, 다음에 아들 장가 보낼 때 그런 속물근성에 거지근성 내비치면 아들 장가 평생 못 보내니까 제발 정신 차리세요. 없이 살면 이렇게 티를 낸다니까. 정말 구질구질하네요. 뭐? 너 지금 뭐라 그랬니? 아줌마? 구질구질해? 너 말 다 했어? 남자친구 엄마는 화가 나서 금방 제 머리채라도 잡을 것처럼 일어났고 남자친구 놈 역시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야 박주연, 너 우리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냐? 구질구질이라니. 너 진짜 나랑 우리 집 우습게 본 거야? 지금 한 말 사과해. 사과는 무슨. 참자 했는데 더는 못 참겠다. 없는 것들이 양심도 없네 정말. 닭도 안 나오는 집구석이네. 내가 너랑 오래 사귀었지만 결혼은 다른 문제야. 네가 뭐 그리 잘났다고 내가 모시고 오듯이 집에 혼수에 예단에 다 하면서 결혼을 하니? 됐어. 이 결혼 안 해. 아줌마도 저한테 있는 것들 어쩌고 하지 말고 양심이나 챙겨요. 어디 아들을 공짜로 장가 보내려고 수작질을 하세요? 경우도 없고 양심도 없고 거지가 아니면 대체 뭐예요? 누굴 봉으로 알고 한몫 잡고 벗겨먹으려고 작정한 것 같은데 어림없네요. 저 오늘 이후로 아줌마 아들이랑 인연 끝낼 테니까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나 물으지 마세요. 저는 그리 말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할 말 다 했더니만 속은 후련했어요. 남자친구와 그 엄마의 부들거리는 모습이 그나마 통쾌했습니다. 예비 시모는 본인 입으로 이 결혼 못 시키겠다 큰 소리를 쳤던 터라 저를 붙잡지도 못했고 그 인간 역시 엄마 때문에 저를 붙잡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파혼 통보하고 돌아와 엄마에게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고 그냥 이 결혼 안 하겠다고 선언했고 엄마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저는 마음 정리를 하면서 남자친구 놈에게 이별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 역시나 저에게 사과를 먼저 하더니만 저더러 자기 엄마에게 죄송하다고 하라는 개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화난 엄마를 설득하겠다나요? 그 인간이 천지분간을 못하는 것 같아서 한마디 더 해줬네요. 파혼하자는 거 장난인 줄 알아? 다른 거 하나 안 보고 너 하나 보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너네 집안이 이렇게 거지근성 가득한지 몰랐어. 결혼 전에 알아서 너무 다행이고 행여나 내가 너네 집에 돈 벌어다 주고 무료 노력봉사 해주는 머슴살이 하러 들어갈 거라고는 기대도 하지 말아라. 다른 멍청한 여자 찾아서 장가가고 나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거지 같은 놈아. 다시 한번 헤어지자는 의사를 전달했고 만약 집으로 찾아오거나 문자로 괴롭힐 시에는 남동생과 인맥을 동원해 남자친구 근무하는 학교에 찾아가 아주 곤란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해줬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인간 엄마가 하루 걸러 하루 전화를 해대면서 나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꼭 그래야겠냐고 하시면서 너도 아들 가져봐야 내 심정 안다면서 자기를 이해해달라네요. 긴 말 필요 없이 욕 한 바가지 해주고 차단해버렸습니다. 아마 뒤늦게 지들이 너무 과했나 싶어서 꼬리를 내리고 일단 결혼은 업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사과하네 어쩌네 했지만 사탕발림이라는 걸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봉 잡으려다가 눈앞에 욕심 때문에 봉 놓치고 한동안 저 붙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결국은 뭐 이렇게 끝났죠. 저질스러운 인간들은 똑같이 저질스럽게 대해주는 게 맞더라고요. 결국은 저와 그 인간의 오랜 인연은 결혼 준비하면서 파혼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결혼할 인연은 따로 있다는 말이 있던데 아마 저와 그 사람은 인연이 아니라 이 난리를 치며 결혼이 깨진 건가 싶기도 해요. 어쨌든 저는 그런 철면 피지방과 엮여 미치고 들어갈 이유가 없는 집에 평생을 돈 문제로 골치 아프기 싫습니다. 사랑은 순간이지만 현실은 영원하다는 말을 저는 믿거든요. 결혼 후에 얼마나 뜯어내려 할지 저한테 돈 내놓아라 들볶을지가 뻔히 보이지 않나요? 저의 파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셨길 바라며 구독자분들은 모두 가정이 평안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